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탈리아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탈리아는 문화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문화와 문명을 한번 비교해 봐야겠죠. 문화는 이태리어는 꿀뚜라, 그래서 컬처, 경작하는 것이죠. 자신을 경작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을 이제 문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죠. 사람과 인간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인간 자체의 교양과 그리고 건강과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도 시빌라이제이션, 그죠? 도시화하는 거죠. 키베스, 로마라고 하는 도시. 키베스, 그죠? 시빌라이제이션, 도시화하는 것. 이것이 문명이죠. 그래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조직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로마화 한 것을 얘기합니다. 로마라고 하는 도시화. 그래서 전 유럽을 로마화했죠. 그래서 이 문명에 있어서는 가족이라고 하는 제도, 사회라고 하는 제도, 국가라고 하는 제도, 종교라고 하는 제도가 가장 중요하죠. 개인과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로마인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법과 도덕이었어요. 그래서 법과 도덕을 반드시 지켜야만 됐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나의 국가 체계를 만들고 가족 체계를 만들고 해서 그 조직의 위대한 국가, 그죠? 위대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로마화하는 것을 문명이라고 하죠. 문명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이 중요해요. 개인과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대한 국가, 가문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인간의 아름다움, 건강, 자유, 행복, 사랑 이런 것이 목표가 되죠. 그래서 문화와 문명 이건 뚜렷한 차이가 있죠.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도 문화가 아니라 문명이에요. 문명. 교육을 받아서 인재, 잘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을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인재를 만든다, 양성한다는 것이죠. 이런 제도 속에 있는 것은 다 문명이죠. 그런데 이탈리아는 문화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탈리아는. 그러나 이탈리아는 로마 문명 속에서 1000년, 기독교 문명 속에서 2000년을 지냈죠. 그래서 개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간이 재생됐죠. 그것은 아주 고대의 그리스의 신화, 전설, 또 대서사시를 재생시키고 복구해서 인간 삶을 표현하고 그것으로서 예술을 만든 것이 바로 르네상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양 문화와 문명을 볼 때 문화는 그리스 시대, 인간의 자유와 사랑, 건강을 최고의 목표로, 행복을 최고의 목표로 살았죠. 인간의 삶을 그린 게 그리스 신화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 신에서는 사실은 신의 이야기이지만 그 신은 뭐야? 인간을 대변하는 하나의 그 배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에서 철저히 인간 중심이었죠. 그래서 인간과 신은 차이가 없고
신을 통해서 인간을 보여준 게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는 건국신화부터 시작해요. 국가, 건국신화. 모든 나라의 신화는 건국신화죠. 근데 이제 그리스 신화는 그냥 인간의 이야기죠. 인간의 이야기를 신이 용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국가죠, 국가. 이게 이제 문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탈리아가 문화의 나라인가? 그것은 바로 르네상스가 있었기 때문이죠. 고대 로마나 중세 기독교에서는 사실 문화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아주 철저하고 강한 문명을 지니고 있었죠. 누구도 예의가 없이 반드시 그것을 따라야만 하는 거였는데 이제 르네상스를 통해서 완벽하고 철저한 문명을 지닌 곳이 바로 고대 로마 문명이고 기독교 문명이죠. 그런데 바로 이탈리아 피렌체, 플로렌스에서 르네상스, 그리스 문화를 재생함으로써 문화의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일단 문화는 생명에서 시작했죠.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유와 건강, 행복이죠. 또 결국 생명과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생명의 경이로에서 출발해서 자연 상태를 벗어나 인간이 인위적으로 창조한 산물을 문화라고 한다. 그래서 문화의 반대는 사실 자연이죠. 자연. 근데 이제 문화 수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위적인 게 보이면 안 돼요. 인위적이지만 가장 자연스러워야 그것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문화의 최고 경지는 완전성과 영원성을 지닌 보편적인 전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고전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전, 클래식. 클래식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고 또 영원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완벽하고 영원한 르네상스 문화를 성취해서 고전 문화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탈리아는 문화의 나라다. 인간과 개인이 존재할 수 없는 위대한 문명, 굉장히 강력한 문명 속에서 지나다가 르네상스 때문에 인간을 잡고 하는 문화의 나라가 됐죠. 그래서 이탈리아는 근본적으로 사실은 고대 로마의 건국부터 문화가 나올 수 없는 나라였었죠. 근데 오늘날은 최고의 문화의 나라가 됐다. 우리 이제 고전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고대 로마인들은 철저한 문명을 만들었어요. 가장 위대한 문명을 만들었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로 완벽한 문명을 실현했죠. 세계 정복이라고 하는 그들의 이상을 실현했어요. 그래서 대단한 걸 남겼죠. 그렇지만 그 문명 때문에, 로마의 문명 때문에 우리가 로마를 기억하지 않아요. 문화라는 게 나올 수 없는 곳에서 고전 라틴 문학을 정립시켰다. 그래서 고전 문화를 완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속담이 나오게 된 거죠. 결국 로마는 문화라고 하는 것, 인간적인 것을 찾을 수 없는 것인데
그곳에서 고전 라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정립해서 고전 문화를 만들었다. 우리가 로마를 기억하는 것은 바로 고전 라틴 문학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또 피렌체인들은 고대 그리스의 뿌리를 복구해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르네상스 문화의 영원한 꽃을 피웠다. 그래서 또 고전 문화를 만들었죠. 서양 문화의 전형은 그리스, 로마를 기반으로 피렌체에서 완성되었다. 그리스 자체는 그냥 문화죠, 문화. 뭐 제도와 법으로 이렇게 탁탁 되는 사회가 아니었죠. 우리가 이제 문명의 시작은 문자를 창안하면서 시작이 돼요. 그 이전에 구존으로만 있었던 시대가 바로 문화시대죠. 글과 문자 자체도 문명이죠, 문명. 그리고 문명은 어떤 의무가 있어요. 글이 만들어서 글을 배워야 돼요. 글을 배워야 상류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대우를 못 받고 수직적인 관계가 되죠. 그래서 또 로마의 그 고전 라틴 문학을 기반으로 해서 피렌체에서 고전 문화가 완성됐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술과 창조의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바로 르네상스 때문에 그렇죠. 이탈리아는 예술의 나라가 아니었었어요. 예술이 나올 수 없는 곳이었죠. 고대 로마나 중세 기독교에서는. 자, 이탈리아는 생명이 살아 숨쉬며 꿈틀대는 곳이다.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생명이죠. 가장 중요한 게 생명. 자유와 휴머니즘이 일상생활과 도시 곳곳에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곳이다. 바로 피렌체를 얘기하는 거죠. 피렌체. 이탈리아와 유럽의 문화 속의 피렌체는 도시 자체와 생활의 예술이고 문화이다. 그래서 음식부터 시작해서 자, 르네상스 시대에 포크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서양 음식이 바로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지죠. 그리고 패션 역시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의 건축 형식, 그리고 생활 문화 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문학 등 생명이 넘쳐나고 있다. 바로 르네상스 때문에 그렇게 됐죠. 예술과 문화의 고전성을 완성시킨 사람들이 바로 천재죠. 개인이 인간으로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우리가 천재라고 해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만끽하고 또 창의와 예술로서 새로운 것을 만든 사람들. 그죠? 그래서 개인으로서 가장 완벽하고 영원한 것을 남긴 사람들을 우리가 천재라고 하죠. 바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예술과 미술에서의 3대 천재죠. 그리고 단테, 페트라르코, 또 보카치오. 1300년대에 소고문학으로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3대 천재. 그리고 사회과학에 있어서 사회과학과 정치성 마키아벨리, 그리고 또 갈릴레오, 자연과학에 있어서. 그래서 각 분야에 르네상스 시대에 천재들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마음껏 천재들이 자유롭게 자신 창조하면서 완성된 인간의 모습으로서 영원한 것을 남겼다. 인간의 최고의 경지가 바로 천재죠. 천재들이 이룬 문화이다. 그래서 이 천재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었지만 가장 자연스럽고 그리고 완벽하고 영원한 고전 문화를 일으켰다. 그래서 예술의 나라, 문화의 나라 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 거죠. 또 창조의 나라.
자, 고전성의 나라라고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를 얘기하실 때면, 그리고 또 문화의 나라, 전형적인 문화의 나라다, 고전성의 문화의 나라다 라고 할 때 이탈리아는 또 다양성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 뭔가를 만들 때는 완벽한 고전의 수준을 만들던가, 아니면 인간이 자연 상태로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자신의 모습을 보이던가 하는 것이지, 억지로 인위적인 문화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에 있어서는 자연스러움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자연은 정체성과 다양성을 의미한다. 인간 생명과 문화의 원동력인 휴머니즘에 부리는 독특한 개성에 따라 살아 숨쉬는 각 도시의 모습을 또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탈리아는 고전적으로 통일이 돼요. 전부 그것을 모방하면서 따라가는데, 완벽한 것만 쫓아가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경지에 오르던가, 아니면 자신의 개성과 자유를 만끽하면서 자신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나라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도시 자체도 다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로마 하면 영혼의 도시다. 또 피렌체에 하면 르네상스와 천재들의 도시, 베네치아는 물의 도시, 밀라노 하면 또 경제의 수도, 나폴레옹은 피치와 칸툰의 도시. 각 도시마다 다양한 자신의 개성과 특성을 보여주는 다양성의 나라다. 그래서 또 이탈리아어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이탈리아는 방언이 가장 발달된 나라예요. 이탈리아 가서 또 무슨 말 하나 그러면, 나는 로마 말한다, 피렌체 말한다, 나폴레타노, 나폴리 말한다 그러지. 이태리 가서 이태리 사람, 북쪽 이태리인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하나 그러면 전부 이탈리아어를 한다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탈리아에서는 지역주의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그렇다면 표준 이탈리아라고 하는 건 뭐냐? 이탈리아에서는 굉장히 개념이 달라요. 표준 이탈리아. 스탠다드 이탈리아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냐면은,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1300년 최고 문인이 사용한 완벽한 언어를 모방해서 사용하는 것을 표준 이탈리아라고 해요. 가장 아름답고 예술적인 이탈리아를 구사하는 것, 이것을 표준 이탈리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갖는 표준어라고 하는 개념과 이탈리아는 달라요. 가장 완벽한 언어, 가장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이제 표준 이탈리아라고 해요. 그래서 표준 이탈리아는 문학어를 얘기해요. 문학어. 천재들의 문학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전부 이제 방언이죠. 방언. 그래서 이탈리아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자, 이탈리아 언제 만들어? 르네상스 때 이탈리아를 재생시켰어요. 이탈리아를 만들 때 그 이탈리아는 1500년대에 이제 완성된 이탈리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1300년대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의 완벽한 문화어를 이탈리아어라고 이런 기준을 세우게 됐죠. 그래서 이탈리아 자체는 굉장히 고전어예요, 고전어. 그래서 이탈리아는 천재의 언어죠. 이탈리아인들의 언어가 아니에요. 이탈리아인들의 언어는 방언이에요, 방언.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도 바로 고전성과 다양성. 그래서 이탈리아는 고전성,
천재 3대 문인이 사용한 문화어를 이탈리아라고 이제 표준을 세웠어요. 그리고 가장 자연스럽게 이탈리아인들이 사용한 언어, 이탈리아인들이 아니었죠. 당시에는 로마 그 왕국, 피렌체 공화국, 또 밀라노 공국에서 나폴리 왕국에서 많은 그 도시국가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래서 각 도시에서 그 당시 하나의 국가죠. 도시국가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오늘날 방언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언어에 있어서도 고전성과 다양성으로 볼 수 있죠. 가장 일반 사람들이 중산층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이탈리아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독특하죠, 이탈리아는. 그래서 완벽한 천재들의 언어가 이탈리아. 그리고 각 지역에서 도시국가에서 사용하던 언어가 오늘날 방언으로 로마 방언, 피렌체 방언, 베니스 방언, 밀라노 방언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이탈리아 언어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표준어라고 하는 개념이 다른 나라하고 다르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바로 르네상스 시대에 재생이 됐다. 그리고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라틴어에서 벗어나서 소고인 이탈리아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복구해서 살린 거죠. 재생시킨 것. 그 이전에는 소어라고 해서 모든 언어는 라틴어만 하고 그리스어만 글과 언어라고 했죠. 나머지는 소고였죠. 근데 소고를 언어의 수준으로 재생시킨 게 바로 또 르네상스예요. 그러면서 이탈리아어가 나왔죠. 라틴어가 아닌 새로운 언어가. 그 이후로 이제 각 나라마다, 국가마다 르네상스가 일어나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계몽주의에서 합리주의의 바탕으로 해서 이제 프랑스어를 만들고, 또 스페인어, 또 1700년대 돼가지고는 또 영어 이렇게 해서 현대 서양어가 탄생이 되죠. 그래서 이제 현대 서양어만 탄생되는 것이 각 국가마다의 르네상스였고, 그러면서 소고가 국어의 위상을 갖게 됐죠. 그럼으로써 라틴어라고 하는 글에서 해방이 됐죠. 그 이전에는 오로지 라틴어만 언어였죠. 나머지는 하찮은 소고에 지니지 않았었다. 문화를 창조하는 예술가 천재들이죠. 또 개인성, 개성, 자기 자신의 그 개인성, 인간 자체의 어떤 능력과 인간 자체의 정체성을 갖는 것. 그런 사람도 예술가, 또 자유인,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죠. 이탈리아인들은 의식주를 통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한다. 의식주. 그래서 각 가정마다 가면 가정마다 요리법이 다르고 그 집의 맛이 있죠. 또 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옷도 또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지닌 패션을 즐기고 이런 개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또 여기는 산책을 통해서 일상문화를 즐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축제와 카니발을 통해서 마을과 도시 공동체의 전통과 유대를 확인한다. 그리고 상상력과 독창성을 만끽한다. 자, 문화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포츠는 하나의 문명이죠. 축구라고 하는, 그죠?
싶었는데 주말에 도시축제로. 그래서 이태리인들은 주말마다, 일요일마다 축구장을 가서 로마인들은 자기 지역의 팀인 로마를 응원하고, 또 밀라노 사람들은 밀라노를 응원하면서 축구 자체라고 하는 문명이 아니라 자신들의 축제로 즐긴다. 또 자동차 산업도 이것도 문명이죠. 근데 페라리란 또 F1이라고 하는 가장 그 자동차 경주라는 축제를 또 만들었다는 거죠. 자동차 경주도 하나의 그 문명이고 자동차도 문명의 사물인데 축제, 인간들의 축제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태리들은 모든 문명을 너무 지금은 문화로 만든다는 거죠. 이탈리아인들의 문화의 예술적 잠재력의 진면목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프로축구를 통해서 주말마다 가는 하나의 축제로, 또 자동차 경주도 자신들의 축제로 문화화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결국은 사회, 경제, 기술, 산업, 과학, 스포츠 등 이런 것은 문명인데 이런 것을 문화로 창조하는 예술가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고전주의와 이상주의, 생명의 창조를 최고의 가치로 출발한 문화는 아름답고 또 완전한 인문주의와 르네상스로 완성됐다. 결국 문화에서 추구하는 것은 미와 사랑이죠. 문화에서 추구하는 것,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미와 사랑이죠. 이것을 일반적인 말로 하면은 미는 건강을 얘기해요. 몸을 얘기했죠. 건강. 사랑은 행복을 얘기한 거죠. 행복 중 최고의 행복이 사랑이죠. 인간의 최고의 목표는, 최고의 가치는 건강과 행복이죠. 그리고 미와 사랑. 이것은 자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죠. 그래서 자유, 아름다움, 사랑. 이것이 이제 인문주의를 거쳐서 르네상스로 완성됐다. 자연스러움. 그래서 자연스러움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연스러움으로 일상생활 속에 실현되어서 예술과 문화가 생생하게 창조되며 살아있는 곳이 바로 문화의 나라 이탈리아다. 르네상스 고전문화. 르네상스 자체가 또 고전문화가 됐죠. 완벽한 문화, 천재적 문화, 그리고 영원한. 그죠?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미켈란젤로와 미켈란젤로 이름과 작품은 영원하죠. 그래서 형식에 있어서는 이제 변하고 차이가 나겠지만 완전성의 전형인 고전주의와 완전성을 추구하는 이상주의가 중심이 돼서 오늘날에도 이탈리아 역사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영원히 지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본 것은 이탈리아는 문화의 나라다. 그 문화의 나라 같은 배경에는 피렌체의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여서 인간을 재생시키고, 그동안 죽었던 인간을 재생시키고, 그동안 인간이 입으로 사용하는 말이 죽어 있었죠. 속어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 속어로 사용하는 속어를 하나의 국어로 재생시켜서 인간의 위상을 딱 갖게 한 것이
문예의 부, 바로 르네상스였었죠. 그래서 문화의 나라가 됐고, 그 가운데서 완전성을 항상 추구하면서 저는 고전 문화를 완성했고, 이것이 생활 속에 깊이 스며 있다. 바로 이제 이것이 이탈리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지금도 고전 라틴 문학은 살아 있습니다. 자, 2000년 훨씬 전에 라틴어가 어떻게 살아있나요? 라틴어는 사어다라는 얘기죠. 라틴어는 죽은 언어다. 당연히 죽었죠. 2000년 전의 언어는 다 죽었죠. 고대 영어는 죽었죠. 그리고 우리의 고구려어, 신라어도, 조선어도 다 죽었죠. 우리는 지금 한국어만 사용하니까. 그런데 라틴어는 사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속담에.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라틴어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살아있나요? 그래서 고전 라틴 문학을 통해서 지금 속어로 남아있다가 국어가 됐죠. 그 언어가 바로 이탈리아어, 로망스어라고 하는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로 오늘날 또 라틴어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 데에는 고전 라틴 문학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고대 라틴 문학은, 라틴어는 어떻게 살아있느냐. 현대의 이런 로망스어로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로마 제국이 위대했지만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런 로망스어로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고전 라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탈리아는 문화의 나라다 하는 주제로 이탈리아 역사와 이탈리아 문화의 어떤 속성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